우리 아이를 금융문맹으로 키우실 건가요? 경제 교육에는 시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내 아이에게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7화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물물 교환부터 시작해서 돈의 정의, 신용, 소비와 낭비의 차이, 그리고 용돈 관리까지 정말 깊고 넓은 경제의 세계를 함께 걸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바로 저축입니다. 혹시 저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조건 돈을 안 쓰고 모으는 것? 아니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오늘은 저축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저축은 사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사랑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을요. 함께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화면에 은행 앱의 저축 통장이 떠 있어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 있답니다. 와, 벌써 이만큼이나 모였네요. 그런데 이걸 보고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축 통장. 용돈 남으면 다 저축해? 나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저축할 돈이 없던데. 맞아요. 저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고 싶은 게 많고 돈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바로 저축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 남은 돈으로 저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떼어놓는 돈이에요. 미리 떼어놓는다고?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저축까지 하면 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저축은 지금의 작은 즐거움을 조금 참고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니 멋지지 않나요?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나의 기회와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5,000원이 있다고 상상해봐요. 첫 번째 경우예요. 만약 이 5,000원으로 지금 귀여운 인형을 산다고 해봐요. 오늘은 정말 행복하겠죠. 인형이 손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는 그 인형을 보면서 이 인형이 이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흥미가 없어져 있거든요. 처음엔 좋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해봐요. 만약 이 5,000원을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5,000원을 못 쓰게 되어서 조금 아쉽겠죠. 난 이 인형을 못 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무려 60만 원을 모으게 돼요. 5,000원씩 해서 60만 원이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만약 매달 5,000원씩 저축한다면 1년이면 6만 원, 10년이면 엄청난 돈이 모인답니다. 그렇다면 그 60만 원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지예요. 그 돈으로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태블릿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우기 위해 드럼이나 기타를 사볼 수도 있어요. 또는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다닐 돈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기회를 사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만약 지금 당장의 작은 즐거움 때문에 저축을 전혀 안 하면 미래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축을 해두면 기회가 왔을 때 당당하게 좋아, 나는 이미 준비됐어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축이 돈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함께 자라난답니다. 저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먼저 지금의 욕구를 조절하는 인내심을 기르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목표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1년 뒤에 60만 원을 만들려면 지금 뭘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계획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당장의 욕구를 참고 미래의 기회를 사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내심, 자신감, 계획력까지 함께 자라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요. 매주 1,000원 또는 매달 5,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계속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축한 돈은 언제 쓰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기회가 왔을 때를 위해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행 가고 싶을 때, 필요한 기구를 사고 싶을 때, 또는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써도 돼요. 그래요, 저축은 정말 미래의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매달 저축할 때마다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 난 너를 위해 이 돈을 아껴뒀어. 이걸 가지고 멋진 일을 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축은 미래를 믿고 현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조절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경제 단어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저축. 현재의 소비를 줄여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행동으로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미리 떼어놓는 돈. 용돈이나 급여를 받았을 때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 통장이나 저금통에 옮기는 것입니다. 인내심. 지금의 작은 욕구를 참고 미래를 위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미래의 기회. 저축을 통해 나중에 더 큰 선택지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축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배워봤어요. 저축은 단순히 돈을 안 쓰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사랑스러운 선물이자 인내심, 자신감, 계획력을 함께 키우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 잘 이해하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아이에게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총 7화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물물 교환에서 시작해 돈의 정의, 신용, 소비와 낭비, 그리고 용돈 관리까지. 마지막으로 저축이라는 미래의 언어까지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경제 지식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작은 용돈부터 시작하는 이 경제 여행이 여러분을 정말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미래의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보세요. 그것이 바로 저축이고 그것이 바로 경제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경제 여정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더 많은 경제 이야기들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